안녕하십니까, 야하드 배터리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영상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플 저번에 설명하지 못한 적상계 디테일한 설명 부분과 그 다음에 어플이 실행되고 하는 어떤 설정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플은 실제로 이제 보시면 동작을 시킬 때 이렇게 뭐 아시다시피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렇게 핸드폰에서 뒤로 가기 버튼으로 끈다든지 홈 버튼으로 끌 수 있는데, 이 지금 뒤로 가기 버튼으로 한번 끄니까 이런 식으로 야하드, BMS 계속 중단돼 뭐 앱 닫기 오래 뜨는데, 이런 거 보시고 어플이 좀 불안한 거 아닌가, 어플이 꺼지면서 이상한 메시지가 뜨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홈 버튼으로 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뒤로 가기 버튼으로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요런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요런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은 정상이라는 걸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 어플은 화면에서 이렇게 꺼진과 동시에 백그라운드에서 날려버립니다. 물론 이 백그라운드에서 완전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이 백그라운드에는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 백그라운드에서 실제로 다 꺼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어플을 실행시키고 이렇게 홈 버튼으로 종료시키더라도 다시 들어가면 처음부터 재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혹시라도 만약에 이 어플이 뭐 홈 버튼으로 껐을 때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하게 된다면 무슨 오동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어플은 화면에서 꺼진과 동시에 홈 버튼에서 완전히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이나 홈 버튼이나 저희는 어플 끄는 동작은 동일합니다. 무조건 백그라운드에서 날리게 됩니다. 저희 어플은 그리고 멀티태스킹 자체도 지원하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멀티태스킹으로 뭐 동작을 했을 때 또 나타날 수 있는 오동작들, 이런 부분들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 물론 이제 저희 어플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뭐 배터리의 상태만 보여준 거면 괜찮은데, 뭐 장기 주차 모드라든지 웨이크업 버튼, IH 오토 버튼, 이런 버튼들에 대해서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오동작을 한다거나 잘못 눌러진다거나 뭐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안 껐을 때 뭐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을 때 오동작을 한다거나, 뭐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플을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설계 단계부터 애초에 홈 버튼이라든지 뒤로 가기 버튼으로 무조건 백그라운드에서 날려버리는 이런 설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고, 어플이 켜졌을 때 이렇게 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꺼졌을 때 나타나는 메뉴들이 뭐 나타났을 때, 메시지들이 나타났을 때 어플이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을 또 실행시켰을 때 저번에 설명하지 못했던 적상계 부분을 간단하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용량은 배터리의 이 용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량. 그 다음에 요 충방전 없음, 현재는 충방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방전 없을 때인데, 이게 방전이 일어나면 사용 가능 시간이라서 그게 맞는 시간이 계산이 될 거고, 충전이 일어나면 충전 완료 시간이라고 또 떠서 실제로 이 충전에 의해서 완충되는 시간을 표시하게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다른 적상계도 다 있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보시는 Wh나 WA는 실제로 이 용량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실제 수치인데, 만약에 용량이 100%인데 방전을 시작했다 그러면 요 Wh, WA는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입장에서 방전이 시작되면 배터리를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전류를.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하게 되고, 만약에 충전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로 표시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0%일 때는 빵, 그 다음에 만약에 10%를 썼다 그러면 90되고, 여기에는 뭐
120A 기준이면 마이너스 12A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와트는 그게 계산대가 표시가 될 거고, 빵프로를 썼다. 그러면 이제 100%를 다 썼다. 그러면 용량은 빵이 표시가 될 거고, 빵프로가 표시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20A, 마이너스 120A가 표시가 되겠죠. 그런 식의 이제 표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 적상계는 완충에 대해서 자동 리셋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볼테이지가 14V가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용량을 100%로 리셋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소비자가 만약에 따로 이렇게 이 적상계에 신경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용량이 14V가 넘어갔을 때 100%로 리셋되면 항상 충전 상태가 자동차 시동 배터리를 쓸 때 뭐 14V가 넘어가면 그때마다 이 모든 용량을 100%로 리셋시키고, 얘들 같은 경우에도 빵 이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중간에서 틀어졌던 부분들, 실제로 사용하면서 CPU가 소모하는 부분, 밸런싱에서 소모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적산계 이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되지 않는데, 이런 계산되지 않는 용량들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4V가 넘어가면 만충 상태로 용량을 매번 갱신해서 리셋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가 신경 쓸 필요 없이 시동 배터리로 사용하실 때는 항상 적상계는 두설 전류, 그 다음에 계산되지 않는 소모 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리셋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리셋 버튼은 왜 있냐? 요거는 이제 만충을 시키지 않았을 때, 뭐 시동 배터리를 쓸 때는 당연히 차에서 만충을 시키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고 만충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뭐 캠핑용 배터리로 사용한다든지, 또 다 쓰고 나서 또 만충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또 사용한다든지, 이래서 14V가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서 전류를 이렇게 플러스 충전이나 방전으로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내부 누설이나 그 다음에 내부에 계산되지 않는 전류 사용량에 의해서 실제 이 용량과 실제 배터리의 용량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요 수동 리셋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동 리셋을 사용하는 조건은 13.5V 이상이 되었을 때 이 수동 리셋이 동작하게 됩니다. 13.5V 이상이 되었을 때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용량이 100%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에서 사용을 다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13.5V 이상을 설정해 놓은 이유는 13.5V가 넘어가면 용량이 약 90% 이상이 차기 때문에 100%로 설정해도 10% 정도의 오차 안에서 계산이 다시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만충을 시키지 않고 이걸 몇 주를 썼을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봤을 때 오차가 수암페어에서 수십 암페어의 실제 용량과 요 배터리에 표시된 용량이 달라졌을 때 요런 수동 리셋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리셋 버튼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UI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용량과 매칭이 되어서 용량이 100%일 때는 지금 다 차 있죠. 50%일 때는 이 절반만 차 있고, 빵프로 되면 이렇게 거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보시면 각 셀의 전압, 이 전압도 실제로 동일해서 거의 동일하게 표시가 되는데, 한 셀이 전압 자체가 낮게 되면 이 다른 셀하고 다르게 약간씩 이렇게 떨어지는 UI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용량의 전류와 각 셀의 전압,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을 매칭시켜서 이 UI에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전류로는 표시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또 전압으로 한다면 전압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류와 전압을 동시에 요 UI에 표시한다는 거는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닌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솔직히 좀 애를 먹었는데, 저희는 사실 국내 최초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압과 전류를 매칭시켜서 이 UI에, 실제 UI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표시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 놓았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하나 설명을 더 드리고 갈게요. 저희는 이제 요 버튼 요 4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터리를 구동할 수 있는 버튼 4개가 있는데, 웨이크업은 뭐 장기 주차 모드를 걸었을 때 살린다든지 완방이 됐을 때 살린다든지 배터리를 깨우는 뭐 버튼이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장기 주차 모드 요거는 5초 이상 꾹 눌렀을 때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충전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는 장기 주차 모드가 이렇게 걸려서 디스차징이 끊어지겠네요.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운행 중이거나 운행 중일 땐 충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충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장기 주차 모드를 꾹 눌러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충전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꾹 누르면 장기 주차 모드가 이렇게 걸리겠죠. 지금 충전이 없으니까. 그러면 웨이크업 모드로 살릴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IH 오토 버튼, 이 버튼은 365일 이렇게 온 상태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온 상태로 해 놓으면 겨울철에는 지가 알아서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장기 주차 모드, IH 오토 버튼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히팅하게 되고, 5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이게 IH LED가 꺼져서 5도 이상을 항상 유지하게 됩니다. 이 버튼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65일 켜놓으시면 겨울철에는 지가 알아서 인텔리전트하게 동작하고, 여름에는 아예 동작하지 않고 이런 동작 패턴을 보이게 되니까 굉장히 편리한 IH 오토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 버튼은 IH 오토 버튼이 켜져 있을 때는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보시면 IH 오토 상태라서 동작하지 않고, 이 IH 오토 버튼을 꼈을 때 이걸 누르면 지금은 동작하지 않죠. 왜냐면 5도 이상이기 때문에, 배터리 온도가 5도 이상이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5도 이하가 됐을 때 이 IH 오토 버튼을 끄고 매뉴얼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배터리를 히팅 시키게 됩니다. 이 버튼은 한번 눌렀을 때 2분간만 동작하게 됩니다. 2분간 동작한 이유는 배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만약에 소비자가 모르고 이 버튼을 꾹 눌렀는데 끄기 전까지는 무조건 계속 동작한다. 물론 5도 이하는 무조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2분간만 동작시켜서 실제로 소비자가 이 누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 어플을 끈다든지 이런 동작에 인지를 못했을 때는 안전하게 2분간만 켜지고 꺼지는 동작을 저희가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런 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설계를 다 디테일하게 해 놓았습니다. 아까 다시 말해서 이제 디폴트 세팅은 IH 오토 버튼을 ON으로 시켜 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뭐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문제없이 이런 세팅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저번에 설명하지 못했던 몇 가지 어플에서의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드 배터리입니다.